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승섭 교수님의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책입니다. 전작인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는 개인의 질병이 사회적, 정치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번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식의 생성 과정에 권력과 시선이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권장되는 실내 온도가 21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온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면제 표준 권장 용량으로 정해졌던 그런 양조차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성인 여성이 그대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렇게 지식이 생산될 때 기득권이나 돈과 같은 권력이 작용하는 그런 다양한 예를 들고 있고요. 3장에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이 책 제목과 똑같은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등이 남긴 상처가 기록처럼 몸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가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챕터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인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유의미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구성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790년대에 실시했던 인구조사에서는 내가 이제 인구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백인 혹은 흑인, 자유 흑인 혹은 이제 노예 흑인,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그 100년 뒤인 1890년도에 인종 체크란에는 이제 백인, 흑인 노예 항목이 사라지고 흑인 중에서 조상 중에서 몇 명이 흑인인지에 따라서 쿼드른, 옥토른, 물라토 뭐 이 중에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890년대에는 그 전에 없었던 이제 인디언의 항목에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인디언들은 선주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백인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는 아예 이제 인구 구성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인종이라는 게 불변하는 고정된 그런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변할 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카마라 존스 교수님이라는 그 논문에 나오는 예인데요. 분홍색 꽃이 피는 씨앗과 빨간색 꽃이 피는 씨앗, 두 종류의 씨앗을 이렇게 심었을 때 빨간색 꽃이 더 싱싱하고 아름답게 피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빨간 꽃이 더 예쁘고 싱싱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빨간색 꽃의 씨앗을 심은 그 토양에만 좋은 거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도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다른 양상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정원사가 나는 빨간 꽃이 더 좋아, 빨간 꽃에만 잘 관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에만 선호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차별이 되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백인이 구직을 하는 것과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흑인이 구직을 할 때 누가 더 어려움을 겪냐라고 했을 때 범죄 경력이 없는 흑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된 차별이 결국 개인적인 차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결국 내재적인 차별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분홍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꿀벌이 와서 내가 수분을 시켜서 너를 이제 자손을 확장시켜 줄게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름답지 않아, 빨간 꽃이 더 예뻐 라고 하는 그 사회의 주류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 마이너리티가 하게 되는, 자기의 차별을 내재화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또 법원에서 3심까지 가야지만 신체의 자유를 구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구금을 하는 주체인 행정청이 구금 결정을 내리면 바로 이제 구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사회적으로 예멘 사람들 마약도 거기서 합법이라고 그러고 뭐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들끓으니까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 채취를 하고, 또 제3국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똑같은, 이 마을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다 와서 소변검사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인지 누구든지 이제 인지하고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 이런 행위가 가해질 때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차별은 결국 개인적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난민 신청자들에게 소변검사라든지 마약검사라든지 제3국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다 마약하고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야 라고 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차별이 결국은 개인적인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을 단일 민족으로 상정하고 외국인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고 있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우리 몸이 세계라면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어필의 활동을 또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